운동할래! 병원갈래! 운동할래! 야, 오늘 제일 잘 맞았네. 드디어! 오늘 이제 맞았네요. 네. 그러니까 7번째 라이브를 진행하는 오늘 드디어 여러분, 저희가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한 오프닝을 해낸 날이다. 우리가 50대, 60대이기 때문에 벌써 이게 돼서 되는데 좀 늦네, 그죠? 사실 겉보기에는 여러분 20대, 혹은 30대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저희가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꼭 좀 이렇게 기억하셔서 예쁘게 좀 계속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사실은 비를 워낙 좋아하는 그죠. 저라서 예. 이렇게 분위기 있는 날 저녁에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 저 아주 기분 좋습니다. 오늘 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여기 채팅창에다가 인사, 혹은 질문, 혹은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요일입니다. 비요일. 네. 월요일의 첫 시작을 또 이제 건강 얘기로 시작을 해야 또 한 주가 건강하실 텐데, 지난 6번째 사실 이제 중년들의 코 이야기로 저희들이 꾸며드렸고, 이 빵빵한 코를 제대로 잡아야지만 건강한 우리가 그렇지.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 박사님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멋진 자세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 플랭크하고 슈퍼맨. 예, 그죠? 근데 슈퍼맨은 조금 어려운 줄 모르지만 예. 우리 플랭크는 아주 쉬웠기 때문에 지난 한 주 열심히 따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질환, 허리 질환이 있더라도 네.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코아 강화 운동이죠, 플랭크가. 근데 완전히 합판처럼. 예, 그렇죠. 맞바닥 합판처럼. 네. 슈퍼맨 자세는 경우에 따라서 허리가 아픈 분들은 조금 허리가 더 아플 수도 있는 각도가 있죠. 그래서 각도만 줄이면 맞습니다. 그것도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운동은 절대 하지 마라. 네. 이런 소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좀 있어요. 초심자들이 보면은 어떤 운동에 대해서 사실 겁이 난다. 그런 방송을 보면. 네. 근데 유튜브 방송이 또 그게 이제 한계고 또 유튜브에서 걸러지지 않고 막 나오다 보니 그런데 운동은 하지 말아야 될 운동이 아니고 조심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설명을 잘 듣고 이해가 되면 맞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자세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저희 이 운동할래 병원 갈래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자세나 대부분의 운동 방법은 모두 다 쉽고 편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자세들이니까 손해볼 거 크게 없다. 열심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죠? 상담 전화 010-2775 2775 1275 오십시오. 예. 치료하러 오세요. 여러분들 전화로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유튜브 병원 라이브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7번째 라이브 시간, 오늘 4월의 마지막 주 어떤 걸 주제로 할 건지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개인적인 사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 MC의 사감이.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박사님 약 먹고 있구나. 약 좀 끊게 해주세요. 그렇지. 이게 오늘 주제거든요. 오케이. 예. 근데 이게 왜 이걸 주제로 제가 생각했냐면 진짜 이제 저희 나이 또래, 이제 제가 50대 초반이니까 50대 초반에 저희 친구들은 대부분 매일 약 먹습니다. 벌써 고혈압, 그렇지. 고지혈, 당뇨, 혈관성 질환의 3종 세트. 대부분 이거 셋 중에 하나 아니면 두 개는 무조건 먹고요. 그죠. 그 외에도 지병들이 있어. 이래가지고 다들 이 약을 4개, 5개 많이 먹는 친구들은 건강보조식품까지 하면 이만큼씩 싸가지고 다닙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박사님은 특히나 약 없는 세상을 캐치프레이즈로 하시는 또 우리 메포츠 병원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민을 박사님한테 여쭙고 싶다. 약을 끊게 해주세요. 약 좀 끊게 해주세요. 약 좀 끊게 해주세요. 우리 약 안 먹고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겁이 나서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오늘의 주제로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바로 저희는 다이렉트로 여쭤봅니다. 박사님, 약을 왜 나이가 들면 달고 이렇게 사는 겁니까? 자,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많은 이야기 들어본 것 중에 아마 기억나실 그 성인병.
아, 성인병. 성인병. 예. 그죠? 성인병이라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질환들을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중에 가장 많은 질환. 음. 우리나라 지금 5천만 명 중에 1,300만 명이 환자인 고혈압. 아, 저도 고혈압. 고혈압.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은 질환이 680만 명의 환자를 갖고 있는 당뇨. 당뇨. 예, 그 두 가지만 합쳐도 한 2천만 명 되죠. 예. 자, 그 덤으로 따라오는 고지혈증. 고지혈증. 예, 이게 대표적인 인체의 혈관은 12만 킬로라 그러죠. 지구 네. 세 바퀴 감는 길이의 혈관인데 그 혈관, 그 어마어마한 혈관에 혈관성 질환이 합병증이 되는 3대 3종 세트죠. 그래서 이 성인병 질환을 빨리 컨트롤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혈관성 합병증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장래에 큰 사고가 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합병증이 만만한 질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 뇌경색. 터지는 거. 그렇죠. 또 막히든지. 예. 또 심근경색. 그렇죠. 심근경색.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만성 콩팥 질환. 그거 우리 투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생. 망막성, 고혈압성 또는 당뇨성 망막 질환. 실명되잖아요. 예. 아, 뭐, 그리고 막 썩고. 썩는 거, 예. 버거시 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관 전부 질환은. 다 그 스타트 어느 지점에는 그 스타트가- 이 3대 질환이 다 있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분들이 그걸 어찌됐건 컨트롤 하려면 네. 그걸 조기에 발견하고 그 다음부터는 약을 계속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거네. 그게 의사 선생님들이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한테 약을 처방을 하면서 처방하는 순간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라고 줍니다. 그 약은. 우리 그렇게 알고 그렇지. 있으니까요. 그게 왜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느냐? 치료약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의사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치료약 같으면은 1년만 드시면 낫습니다. 한 달만 드시면은 그렇지. 좋아질 겁니다.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네. 그러니까 평생 먹으라는 소리가 뭡니까? 이 약은 치료약이 아닙니다 아니, 소리잖아요. 관리하는 그러니까 약. 컨트롤하는 약이죠. 그래서 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끊을 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니 거기에 대해서. 근데 네.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끊을 방법이 있다면 언제까지 드시고 끊습니다라고 얘기하실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평생 관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어떻게 나영승 박사님 네네네. 아니다 끊을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법을 오늘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의사 생활이 벌써 4년 차 되는데요. 네. 혈압약, 당뇨약을 수도 없이 제가 처방을 내어봤습니다. 그러시겠죠. 예, 처방을 잘 내어서 혈압, 당뇨를 치료한 케이스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합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는 운동과 식단을 통해서 끊어본 건 있느냐? 제가 오늘 이 책도 소개도 또 드릴 텐데 운동할래 병원 갈래 이 책에 네. 고혈압 편도 있고 당뇨 편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면 고혈압을 끊을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운동하면 당뇨약을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운동과 식단으로 진료했던 거를 쭉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게. 예. 네. 그래서 이 책을 지을 때는 제가 한두 케이스 갖고 찍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수많은 환자분들 케이스들에게 예. 적용을 시킨 결과 당뇨약과 고혈압약은 운동과 식단으로 끊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은 뭐 이미 뭐 목소리나 표정에서 이제 확신하고 계시죠. 그럼요. 예, 그리고 예, 실제로 팩트죠. 예. 고혈압약을 뭐 평생 드시던 분들이 운동 처방 박사님과 만나서 운동 식단 처방 받고 실제로 고혈압약을 탁 끊은 케이스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아이고 한두 건이 아니죠. 한두 건 같으면 이런 책을 못 지어내죠. 주임씨 장난 지금 더 이상 말을 하지 마. 예. 내 앞에서 이거는 뭐 이런 거네. 예, 이거는 약 끊을 수 있는 운동 방법, 식단 방법에 대해서 오늘 비법에 대해서 풀어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박사님 그거 하나 궁금합니다. 그럼 도대체 박사님만의 그 이 해결 방법이 도대체 무슨 원리로, 네. 예, 어떤 이유로
네. 그렇죠. 가능하게 된 건지. 네, 네, 네. 그걸 간단하게 좀 너무 전문 지식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네, 네, 좋습니다. 이게 일관되게 제가 말씀을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지방이 많으면 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염증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 지방. 그죠, 지방. 그래서 체지방을 우리가 컨트롤 해주면 네. 당뇨, 고혈압 이런 게 모든 게 컨트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 적정 체중을 유지를 하시라.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식단을 통해서 적정 체중을 우리가 유지해주고 소금 저염식. 우리가 식단을 드실 때 소금을 좀 적게 드시는 습관, 네. 야채를 많이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체중이 1kg만 빠져도 혈압이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이 일식 같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10kg 내가 몸무게를 뺐다. 몸무게 뺀 것만 가지고 혈압이 10이 떨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식단을 하면서 저염식을 하게 되면 또 덤으로 또 떨어져. 또 떨어지고 또 우리가 야채를 많이 먹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과 저염식과 우리 또 운동과 저염식과 우리 식단 이런 걸 가려서 하고 이렇게 하시면 또 체중 조절을 하시게 되면 그 몇 가지만 겹치지 버리면 혈압 푹푹푹푹 떨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늘 우리가 몸에 살면서 잘못된 습관으로 몸에 끼어 있는 지방 관리만 잘해도 지방이 만병의 근원이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고혈압 때문에 약을 먹은 지 지금 3년 됐거든요. 네네네. 그럼 저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약 먹은 기간이 3년 정도 되면 지금은 우리 주엠씨 운동 시작하신 지가 한 달? 한 달 좀 넘었죠. 너무 조금 넘었죠. 아마도 지금 그 약 드신 기간이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1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혈압에. 그래서 약을 상당히 줄여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신 있게 내가 자신감 심어 드릴 테니까 믿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할렐루야 믿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 그리고 제 몸의 어떤 다양한 변화들이 운동을 통해서 지금 많이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지났는데도 벌써 아마 느끼고 오실 거예요. 이런 얘기 차차 하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한 얘기들 특히 또 여러분들은 어떤 약 혹시 드시고 계시면 지금 채팅창에다가 좀 남겨주시거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들 저희 나영수 박사님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상담을 하겠습니다. 자, 달맞이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손잔소님, 쫄대님 오셨고 쫄대님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채팅창을 제가 본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채팅을 가지고 또 방송이 또 아주 폭넓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방송을 폭넓게 즐기고 싶다면 많은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가운데 지금 고혈압은 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자꾸 제가 고혈압 얘기를 하는데 당뇨나 고지혈증에 계시는 분들도 특히 이제 고지혈 약 드시는 분들 복합적으로 많이 드시거든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고지혈, 고혈압, 당뇨, 고지혈 세 개 다 드시는 분들 기본으로 고지혈증이 대부분 깔고 들어가죠. 근데 저희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우리 운동 처방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분들이 대부분 보면 좀 살이 좀 쪄 있고 운동이 그동안 안 하셨던 분들 보면 혈액 검사를 넣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고지혈증이 많이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에서는 첫 스타트부터 고지혈증 약은 거의 제가 약 처방을 잘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지혈증은 금방 잡아드리거든요. 그래요? 금방 잡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 잡기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지 말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너무 약에 적응할까봐. 금방 제가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금방 해결됩니다. 그게 약을 먹어서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약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우리 보편적이지만 저는 가능하면 약 없는 세상을 늘 부르짖고 다니지 않습니까? 약 없는 세상 건강백세 행복코리아를 만들어 가자는 게 우리 대한매포 의원가 협회의 우리 비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스타트를 안 해도 되는 약들은 제가 아예 안 먹으니까 처방 자체를 제가 안 하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바로 뒤따라옵니다. 평생 5년, 10년, 길게는 20년, 30년 이런 약들을 드시던 분이 어느 날 박사님을 만나서 네네. 그래, 좋아, 박사님, 저도 약을 끊겠습니다. 그날부터 다 끊는 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만약 이제 오랫동안 약을 드시고 네. 그 약 때문에 혈압이나 당뇨 컨트롤 잘 되고 있는 분들은 네. 운동은 스타트를 하지만 식단과 운동을 저희들이 몸의 상태를 보고 차근차근 우리가 운동 처방과 식단 처방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약은 평상시 드시던 약을 같이 드시면서 약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갑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시키면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변화가 생기거든요. 대부분이 루틴으로 저희들은 제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하든지 다른 지표들을 검사를 해서 약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근거를 찾았을 때 약을 조금 줄여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약을 뭐 한 10년 정도 드신 분도 있을 테고 20년 정도 드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끊어버리면은 혈압약 끊으면 갑자기 리바운드 현상이라 해서 혈압이 팍 뜁니다. 그때 위험하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약을 빠뜨리지 말고 늘 드시라고 권고를 하는데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먹다가 안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또 당뇨 같은 건 특히 좀 위험한 거는 약을 먹고 나는 운동하고 싶은데 운동하다 저혈당 빠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저희들은 저혈당이 안 빠지게끔 운동 시간도 정해주고 운동량도 정해주고 식단도 관리해드려야 저혈당이 안 빠지거든요. 저혈당도 위험하고 그 저혈압도 굉장히 위험하죠. 2차 손상이 일어나거든요. 저혈압이나 저혈당에 의해서 넘어진다든지 또 저혈당에 빠져 혼상에 빠진다든지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문제가 촉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그런 해줘야죠. 분들을 위해서 진짜 이제 의료 전문가가 그래서 이제 의학 스포츠가 메디컬 스포츠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히나 중장년 여러분들 이제 약 드시는 여러분들이 간만에 내가 더 건강해져야 되겠다라고 어느 날 갑자기 헬스클럽 가가지고 막 이거 때리 들고 막 이러다가 쇼크 오니까 그럼요. 절대적으로 박사님처럼 전문가에게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거를 꼼꼼히 잘 물어보고 전문가들과 상의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자, 약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질환, 방금 이제 대표 질환 이 세 가지,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 운동 방법이 각각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먼저 이제 고혈압부터. 네. 고혈압 약을 끊기 위한 운동 방법, 좋은 운동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 고혈압의 혈압 관리에 가장 포인트가 적정 체중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정 체중 유지를 하려 그러면 근육량은 올리고 체지방은 내리는. 근육은 올리고 체지방은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 그러면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운동 방법, 중고강도로 운동을 하되 땀이 나야 되는 운동을 하되 특히 그 칼로리 소모량이 굉장히 많은 멀천달. 멀천달이 칼로리 소모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멀천달. 그래서 우리 주임씨도 최근에 멀천달의 재미를 톡톡히 들이셨던데 완전 재미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과격하지도 않으면서 몸에 땀은 엄청 나는데 가장 좋은 에너지 대사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방을 에너지로 오롯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체지방을 내릴 수 있고 근육은 손대지 않는 그런 방법이죠. 그 박사님 제가 몰랐는데 저 고혈압인데 제가 스스로 멀천달을 딱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종목으로 딱 선택 잘했네요. 잘했죠. 그래서 이제 체지방이 빠지면서 난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체지방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운동만 이때가 몰랐던 분이지 우리 주임씨가. 그래서 이제 체지방이 빠지고 하면서 점점 운동 강도도 본인이 높여갈 수 있을 테고 하여튼 에너지 대사로 과학적으로 의학 그 운동과 우리 이제 식단은 의학이 과학입니다. 그걸 활용을 하는 거죠. 그냥 막 들이대가 하는 거는 오히려 운동 손상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야, 그러면
고혈압을 뭐 지금도 고혈압 때문에 혹여 고생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분들이 가족분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신다면 멀리 천천히 달리는 멀천달 방법으로부터 천천히 자기의 체지방을 낮추는 그렇죠.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고 쉽게 고혈압약과 헤어질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질환 우리 두 번째만은 이제 당뇨가 있잖아요. 당뇨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결국은 지방이 네. 이제 우리 이소성 지방이랍니다. 우리가 피하 지방 들어보셨죠? 네. 내장 지방 들어보셨죠? 예. 그 내장 지방이 넘쳐서 각 장기들마다 붙어 있는 거예요. 간에 지방이 잔뜩 붙어 있으면 지방간 또 많이 들어보셨죠? 압니다. 지방에 간이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심장에 또 지방이 잔뜩 끼어져 있으면 이제 심장에 관상동맥 질환이 막 생기게 되고 또 췌장, 췌장에 지방이 잔뜩 끼어져 있으면 지방간하고 똑같은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췌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던 거예요. 그게 그거구나. 인슐린 저항성 당뇨가. 예? 그 결국 지방이네. 그 진짜. 지방이죠, 지방. 예.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을 관리하는데도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당뇨병 컨트롤에는 근육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 운동 방법이 근육 운동입니다. 우리 당뇨를 대사성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육의 에너지를 근육을 쓰게 되면은 근육에 저장된 에너지가 먼저 싹 소모가 되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글리코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에너지로 쓰고 또 우리가 식사를 하면 그 포도당이 분해됐다가 다시 근육에 저장이 됩니다.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는데 간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 똑같 사이즈 비슷 1.5kg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인 한 주먹만한 크기의 간인데 근육은 각자 다 다르니까.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저장 탱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육 운동하면. 그러면 당뇨에 얼마나 효과가 좋은 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근육이네. 근육이죠. 근육. 그래서 근력 운동을 꼭 하시라. 근데 근육 운동이 이상하게 대한민국 사람들 근육 운동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네. 뭐 예를 들어 달리기들 하고 등산, 자전거도 타고 등산 타고 하는데 그것만 맞아요. 주구장창하지. 그걸 잘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은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운동을 제대로 한다는 사람들도 그 운동군에서 10%도 안 된다. 근력 운동을 제대로 하시는 분.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근육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별로 이렇게 뭐 어디 뭐 대회 나가려고 그러나 그렇지, 아니면 뭐 자기 요즘 사진 프로필 사진 찍 뭐 예뻐지려고만 하느냐. 근데 이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근육이 그게 아니라 근육은 정말 우리가 보편적으로 근육 감소증을 예방을 해야 근골격 질환을 예방을 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데 당뇨병 컨트롤에 정말 효과적인 거거든요. 이건 무조건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꼭 오늘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라. 그래, 근육 운동을 그러면 당장 헬스클럽에 갈 수는 없으실 테고. 예, 홈 트레이닝으로도 우선 스타트를 해보시는 게 그러면 좋죠.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네. 이제 약 드시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하시기 좋은 근육 운동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근육의 크기 순으로 보면 하체가 근육이 가장 많고 네, 맞. 60%. 네. 그다음에 등 근육. 등. 그다음에 가슴. 그다음에 어깨. 그다음에 이제 액세서리를 복근, 2두, 3두 이렇게 다양한 근육이 붙어 있는데 근육은 무조건 골고루 써야 됩니다. 하체 근육을 많이 하고 나면은 굉장히 피곤은 합니다만은 한번 하고 나면은 또 하체 근육 같은 경우는 48시간, 72시간 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매일 운동을 하면 오히려 근육이 빠져버립니다. 매일 같은 부위를 계속 하면은. 그럼 매일 약수터 다니시고 매일 걷는 그래서 분들. 매일 하게 되면 우리가 마라톤 이래 막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슬림하더라 아닙니까? 예, 오히려 근육 소모가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많이 뛰니까. 그렇구나. 예? 오래 장거리를 많이 뛰면 그건 몰랐네. 예, 굉장히 야외집니다. 근육까지 같이 빠지는 대신에 이렇게 단단해 보여서 건강할 줄만 그런데 알았는데. 뛰는 근육만 딱 남아 있는 거죠. 사실은 다른 데는 이제 빼 마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극을 골고루 줘야 체형 관리도 되고 네. 근골격 질환 당연히 예방이 되고
근육 감소증이 예방이 됨으로써 우리가 근육 안에 들어있는 호르몬, 근육 호르몬이라 하죠. 마이오카인, 근육 호르몬의 노화하고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많이 쓰는 사람은 노화가 적게 일어난다. 젊게 살 수 있다. 젊게 산다. 그러면 뭐 매번 걷는 거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면 네.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일어나실 때마다 뭐 조금 뭐 스쿼트를 한다든지. 자기 근육을 조금씩이라도 키울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근육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네. 우리 유튜브에 제가 운영하고 있던 유튜브에 건강백세 나박사 TV를 쳐보면 저희도 다 있습니다. 예. 박사님 그렇죠. 영상. 그 안에 운동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제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체 운동이라든지 등 근육 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고 실천을 하시면 실천 안 하면 내가 운동을 시켜드리지를 못하니 그럼요. 본인이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운동은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때 내가 부모님이 시킬 때 내가 공부할 걸. 뭐 그렇지. 네, 그렇죠. 네, 또 똑같다니까. 떼늦은 후에. 아유 운동할 걸. 네. 지금 내일 당장 시작하시길 우리 바랍니다. 나 박사가 건강백세 나 박사에서 권하는 그 방법을 당장 시작하십시오. 네. 그렇지. 그건 돈 버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게 제가 우리 이 주 MC가 늘 잘 쓰는 그 말 있잖아요. 운동 테크. 그렇지, 운동 테크. 운동하고 돈 벌고. 그거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거죠. 그 어떤 또 뭐 박사님 유명하신 또 박사님은 그걸 한 20억이라고 아예 수치적으로 계산해 놨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저도 지금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가 이제 평생 벌 수 있을지 운동으로. 제가 봤을 때 물가 상승률 때문에 40~50억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운동해야 돈 버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고지혈증에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자, 고지혈증은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기름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몸에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견과류나 이런 것들을 이따만큼 사지. 많이 먹어도 되는 줄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견과류에 들어있는 그 지방도 식물성 지방도 그램당 9칼로리를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역시 마치 적정한 체중을 관리하는 게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적정 체중 관리하기 위해서 뭡니까? 멀 전달, 근력 운동. 이거는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 강도를 얼마나 할 것이냐. 그리고 운동을 오늘은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칼로리 뺄 것이 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또 조언이 주어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적정 체중 유지를 하겠다라는 방향성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질환 모두가 다 전부 혈관성 질환 3종 세팅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 방법이. 거기에 가장 좋은 운동 방법도 결국에는 지방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본인한테 좋은 방법의 운동을 찾는 것. 그리고 근육 운동을 절대 빼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비결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그러면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질환의 약을 끊으려면 식단, 우리가 먹는 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러면 요게 이제 결국 한 묶음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좋은 음식, 약보다 이 음식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게 문제는 네.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의 원인은 문제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는 식단의 패턴으로 가자. 오늘 큰 그림을 제가 그려드릴 텐데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을 6대 2대 2로 최소한 맞춰가시고 조금 더 빨리 건강해지고 싶고 조금 더 효과를 보시려면은 탄수화물 5, 단백질 3, 지방 2로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은 칼로리가 탄수화물도 적은, 그래서 가장 좋은 권하고 싶은 음식은 야채류를 우리 고단백 음식과 같이 먹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닭가슴살 샐러드. 맛은 되게 없겠죠.
닭가슴살을 제가 썩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러면 닭가슴살은 단백질이고 예. 샐러드는 야채니까 그렇지. 닭가슴살하고 샐러드하고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어쨌건 좀 열심히 소주는 빼고. 아, 예. 술은, 네. 술은 빼고. 되도록이면 술은 예. 그러면 닭가슴살 샐러드를 가까이 하고 네. 이런 음식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음식은 결국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인데 우리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건 뭡니까? 빵! 빵, 예. 떡, 이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이래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우리 과자류, 네.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죠. 그래서 감미료. 간식 종류가 간식을 좀 줄이시면 좋겠다. 간식. 예. 그러고 제가 간식을 줄이면서 꼭 했던 말 중에 대체 음식이 토마토. 토마토. 예,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나 네. 일반 토마토 그런 야채를 좀 많이 드시면 좋겠다. 네. 그것도 좀 삶아서 데쳐서 먹으면 훨씬 그 토마토 안에 있는 라이코펜, 뭐 리코펜이라고 라이코펜이라는데 그게 많이 더 활성화됩니다. 익히면. 그래서 왜 지중해식 음식을 먹을 때 보면 네. 토마토 엄청 들어가지고 안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올리브 오일이 예. 그것도 기름이잖아요. 그렇죠. 그 올리브 오일이 그 토마토하고 이렇게 확 이렇게 막 들어가가지고 막 그런 거는 좀 그것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식물성 오일이든 동물성 지방이든 그게 그람당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람당 전부 다 9칼로리를 갖고 있는데 야. 문제는 이제 식물성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거 있거든요. 선입견. 그래서 왜 그 저 참기름 말고 들기름이라고 하죠. 예, 들기름은 먹어도 우리 저 어머님들이 네. 옛날에 보면 아버지한테 여보 당신만 잡수 있어 이러면서 들기름 한 숟가락 이래갖고 입에다 그냥 그 바로, 입에다 예. 바로 넣어주죠. 네. 그게 안 좋다. 아 진짜로. 그래서 많이 드시게 큰일이다, 되면 진짜. 전부 다 그게 칼로리가 엄청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 건강에 적당한 좋다고. 양으로 드셔야 되는 게 그것도 기름인데. 최소한만 그렇죠. 예. 먹자라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프로그램 지금 7화 올 때까지 좋은 음식으로 나온 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음식들이에요. 지난주에 나왔던 그 달걀 흰자, 달걀도 노란자 빼고 흰자 흰자. 저 그 노란자 뺐다가 요거 엄청 먹었잖아요. 그걸 왜 아깝게 그렇죠. 버리냐고. 근데 박사님이 얘기를 했다. 예. 그런데도 그거를 그게 먹는다고. 고지혈증이 계란을 노란자 하루에 1개 내지 운동을 좀 하는 사람들은 2개까지 괜찮다.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하루에 1개만 드시는데 근데 약간 좀 본인이 약을 좀 끊고 내가 이번 기회에 내 몸을 위해서 사실 약이 그런 그 질환을 조절해주고 관리는 해주지만 그게 몸에 좋을 리는 없잖아요. 약이. 모든 약은 독이라고 스타트되고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양리학 책에 딱 첫 페이지 보면 모든 약은 독이다라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렇게 돼 시작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나이가 들어가면 5가지 이상 약만 먹어도 그때부터 가는 거예요. 몸의 콩팥 기능, 간 기능이 손상이 되기 시작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야, 그럼 지금 당장 뭐 부모님들이 드시고 있는 약봉지 뭐 한번 봐야 되겠네. 많은 분들은 보면 30알씩도 드시잖아요. 아니 무슨 우리 어머님들은 그러니까 감기약은 감기약대로 따로 드시면서 그렇죠. 원래 지병약은 드시면서 갑자기 어디가 또 대사 질환이 있다 그러면 또 못 약이 되고, 점점 못 되고, 는단 말이야. 잠 안 온다 하면 또 수면제 보태고 우울증약 보태고 뭐 그죠? 부모님 나중에 몸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우리 약봉지부터 한번 확인을 좀 꼭 뭐 해서. 그것보다도 우리 이 방송의 포인트는 결국 운동 안 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약을 끊어야 된다는 거니까. 운동 습관을 무조건 들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네. 약을 줄여 나가는 맞습니다. 방법으로 우리가 권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우리 3대 질환 여러분들 모두 뭐 혹은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 사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3대 질환의 약을 어떻게 하면 잘 끊을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나웅현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소민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반갑습니다. 남겨주시는 이야기들 언제든지 저희들이 답변 다 해드릴 테니까요. 운동 습관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혹시 박사님
습관으로 가지기 위해서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 습관을 만드는데 3개월 동안 매일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된다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습관 들였던 것도 안 하는 습관 들이면 또 안 해집니다. 그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습관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잊지 않고 너무 운동을 강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고 나면 근육 피로도도 올라가고 근 피로도 올라가면은 운동 손상이 올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운동을 꼭 빠지지는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습관을 갖자.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 번씩 운동 강도를 좀 올리면 되는 거니까 네. 습관을 만드는 동안에는 운동을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 처방을 낼 때는 우리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근력 운동을 우리가 처방을 내고 나머지는 뭐 3,000보가 되었던 4,000보가 되었던 만보 걷기를 목표로 해서 꼭 걸으시라. 그리고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꼭 병행을 시키는 습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는 그 카톡 모임이 있거든요. 그 카톡에 어떤 그 채팅방에 모이신 분들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잘 몰라요. 만나 뵌 적이 없는 분들 그렇죠.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 박사님이 동작을 하나 과제를 내요. 이번 달은 뭐 푸시업을 하라. 네. 이번 달은 뭐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한 게 지금 4개월째.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오르시잖아요. 예, 저는 뭐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마치 이제 내가 약속을 어기고 싶지 않다라는 그렇지. 생각이 좀 있어. 숙제하는 기분으로. 그죠? 예. 근데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습관이 되기 전까지. 누군가 보고 있고 예. 또 그 단톡방 안에 단체가 다 단체가 다 보고 있으니까. 있고 약속을 했고 네.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거.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경쟁심도 조금 생기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가지고 그 뭐 요새 점수 주는 것도 예, 있고요. 그렇죠. 뭐 다양해요. 제가 이벤트를 회비 10,000원을 받아갖고 네. 80% 이상 그 미션을 성공하면 15,000원. 그렇지. 캐시백 15,000원 네. 넣어주고 하죠. 그래서 뭐, 그것도 재미니까. 사실 뭐 5,000원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그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뭐 혹은 그 친척 뭐 가족들끼리 예. 단톡방에다가 우리 같이 요렇게 요 동작 하자 해가지고 매일 한 거를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리자. 저는 그런 이벤트가 전국적으로 벌어지면 그렇죠. 운동 습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습관 만들어 드리는 네. 데까지 우리 대한매포츠 의원과 협회에서 예. 운동 손상 오지 않는 방법으로 네. 그렇게 안내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늘 뭐 이 방송을 시간 되시는 대로 좀 이래 우리가 라이브 하고 나서 또 올려놓으니까 네. 이 영상을 좀 뒤져서 좀 찾아보시면 네. 운동 습관 갖는데 상당히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 매포츠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2번 운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그 영상 속에서 막 쌤하고 PT라고 하는 걸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대로 제 도전 과제고 예. 사실 그거 말고 뭐 제가 이렇게 집 주변을 걷는다든가 뛴다든가 그렇게 매일 아침에 이런 걸 동작을 네. 따라한다든가 사실 이게 진짜 습관이 되거나 버릇이 돼가는 느낌? 하루도 안 빠지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뭐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숫자가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분, 두 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바람이 되고 그럼, 이게 운동이 돼서 전국적으로 우리 매포츠라고 하는 이 메디컬 스포츠가 뭐 알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전국을 그럼요. 우리가 전 국민이 운동하는 그날까지 싹쓸이 해야죠. 예, 그렇지.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좋은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운동해서 우리가 건강을 찾고 돈 쓰지 않고 돈 버는 거고 운동 테크도 하고 예. 건강 챙겨서 자신감 있게 살고 내가 우리
또 열심히 일해서 자식한테 아주 좀 풍족한 미래를 좀 남겨주려고 돈 열심히 버는 줄 알았는데 결국 나이 들어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병원에 돈 다 갖다 주는 돈 거지. 한 번도 못 본 의사 선생님이 돈 다 갖다 주고 왜 그렇지. 그렇게 살아요? 예. 자식을 위해서라도 운동해야 되고. 그래서 내 스스로를 위해서 운동하고 네. 또 내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아프면 제일 괴롭거든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위하고 네. 내 지역사회를 위하고 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 예, 그게 바로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메포츠의 정신입니다. 약 없는 세상, 네. 건강 100세, 행복 코리아를 만들자는 거죠. 네. 약간 이제 요즘 가끔 이제 우리 나 박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좀 종교 같은 예, 메포츠 교가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예. 마지막 우리 식단에서 꼭 체크해야 될 거는 어쨌건 여러분들 뭐 대표적인 음식으로라고 하면 지금 닭 가슴살 샐러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단백질 잘 챙겨 먹고 야채 많이 챙겨 먹어라. 이거는 뭐 그냥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고혈압이 네. 1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번에도 우리 뭐 피해야 될 음식 중에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급적이면은 짜게 드시는 습관이 굉장히 건강에 안 좋습니다. 짠 게 맛있어요. 예. 짠 게 맛있죠. 네. 예, 그래서 소금을 좀 줄이시고. 그렇습니다. 예, 닭가슴살 샐러드에 예. 토마토 익혀서 먹는 습관 이런 게 참 네. 좋죠. 예. 그 뭐 좋은 음식과 뭐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까지 오늘 쭉 살펴봤고요. 특히나 약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세상. 그걸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운동, 그리고 식단. 요 두 가지밖에 없더라. 그렇습니다. 그냥 모든 얘기가 박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결국 귀결되는 건 운동하고 식단으로. 예, 쫙. 운동을 시간 딱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귀결이. 좋은 줄 아는데 예. 어떻게 안전하게 예. 운동 손상 없이 운동시키고 예. 요요 없이 식단을 가르칠 것이냐. 이게 이제 노하우가 묻어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운동과 식단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의학과 과학입니다. 의학이고 과학이니까 그냥 남들 보는 대로 남들 하자는데 남들 좋다 해서 듬뿍 시작을 했다가 운동을 네. 손상하고 100% 요요 경험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그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하고 라이브 뭐 그 3월 달부터 계속 진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4월 오늘까지 그 월요일 라이브는 오늘까지만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보다 좀 이제 날씨도 훨씬 좋아졌고 야외에서도 네. 찍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이 봄맞이 기획으로 주선태와 나영승 박사님이 야외, 뭐 산, 뭐 혹은 뭐 도심 한가운데 뭐 어디 헬스클럽도 될 수가 있겠고. 예, 제가 네. 운동하고 있는 모습도 네.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 그대로 거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 바로바로 여쭤보고 또 답을 찾고. 제 운동할 때 옆에 네. 와서 아마 귀찮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배우고 싶으니까. 운동할 때 저는 말 한마디 하는 운동만 하는데 네. 아마 주MC 때문에 당분간 카메라 될 때는 운동 효율이 저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열심히 박사님의 그 노하우를 뽑아올 수 있도록 부지런을 떨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를 그렇다고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네. 또 시청자 찾아뵈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궁금한 걸 질문도 좀 받아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이나 형태를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것을 저희들은 겁없이 언제든지 도전하는 메포츠 TV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네, 해주셨는데요. 박사님은 혹시 약 드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예, 저는 영양제는 조금 먹지, 비타민. 왜 비타민을 먹느냐? 그건 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비타민을 먹느냐? 운동을 더 잘하고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먹는 제만의 비타민 비법이 또 있죠. 비타민. 예, 비타민을 어떻게 아이고. 얼마나 먹을 것이냐. 그거 갖고 다음에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연예인들이 그 선전하는 거 그거 하나 먹으면 되는 1000ml, 2000ml. 그러니까 그것도 원리가 이제 있는 거죠. 있네. 예, 그래서 그런 이런 것도 한번 비타민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충분히 비법을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박사님 가방 이따만한 거 들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이따만한 거 들고 다니는 진짜. 거기 열면 막 뭐 있고 막 위험한 물건도 보이고 막 그런. 제가 한번 그 가방 한번 열어가지고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가방에 뭐 있는지, 무슨 약을 들고 다니시는지. 거기에 고혈압약 있으면 진짜 이건 사기입니다.
예. 자, 저도 약을 끊고 여러분들도 모두 약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날 때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우리 주 MC 고혈압 약 드시는 거 네. 1년 안에 아, 제가 승부를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 몸을 이미 나영선 박사님에게 맡긴 상태이기 때문에 늘 따라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저희 메포츠 TV 또 컨텐츠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가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운동할래. 병원 갈래. 운동할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